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영해동학혁명과 민주주의인데요. 이걸 통해서 1871년 영해에서 있었던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동학하면 1894년 농민혁명을 많이 떠올리시죠? 그렇죠. 근데 오늘 자료는 그보다 훨씬 앞선 이 영해봉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좀 놀라운 건 이게 최근 자료들을 보니까 단순 밀란이 아니라 동학 지도부가 계획했던 초기 혁명이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맞아요. 그 사건의 진짜 모습, 또 그 의미가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동학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갈까요? 네, 1860년에 최재우가 창도했죠. 당시 퍼지던 서학,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항해서 보국안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뭐 이런 목표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습니다. 네. 하지만 창도자 최재우는 안타깝게도 1864년에 처형당했고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동학은 계속 탄압을 받았어요. 특히 오늘 다루는 이 영해 지역은 동학 교세가 상당히 강했던 곳입니다. 아, 영해요? 네, 이대 교주인 최시영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 지역 조직하고 계속 교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관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 지역 지도자였던 박하선이라는 분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동학도들의 불만이나 분노가 정말 극에 달했겠죠.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이필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군요. 자료에 보면 1870년 진주 밀란 실패 후에 영해로 피신해 있었다고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그가 최시용에게 접근했다고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그냥 뭐랄까 당시 분위기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동학 이념에 공감했던 건지. 글쎄요, 기록들을 좀 종합해보면 이필제는 최시영에게 교조 신원, 그러니까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자, 그리고 탐관 오리들을 몰아내자, 이러면서 봉기를 일으키자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아주 끈질기게요. 아, 계속 설득을? 네, 처음에는 최시용도 당연히 주저했죠.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계속되는 요청, 그리고 당시 지역의 그 분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봉기를 승낙하게 됩니다. 심지어 조직동원이랑 자금 지원까지 약속한 걸로 보여요. 이야, 최시영이 결국 승낙을 했다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자료 보기 전까지는 이 영해 사건은 그냥 동학과는 별개로 뭐 지역민들의 그냥 불만 표출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심지어는 동학 내부 기록에조차 최시영이 끝까지 봉기를 반대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기록에도요? 네, 그게 바로 이 사건을 둘러싼 가장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발굴된 자료들, 예를 들면 당시 봉기 참여자들의 증언이라든지 관련 기록들을 쭉 맞춰보니까 최시영이 봉기를 알고 있었고 지원했고 또 동학 조직을 통해서 약 600여 명을 동원했다, 이런 정황이 아주 뚜렷해진 겁니다. 와, 600명이요? 그럼 이건 뭐 역사 해석 자체가 바뀌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71년 최재우의 기일에 맞춰서 동학도들이 영해 관할을 습격했군요. 네, 맞습니다. 기일에 맞춰서요. 그리고 영해부사를 처단하고 또 예전에 동학도들에게 포를 쐈던 인물도 찾아서 처벌하고. 아, 그런 복수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는 관아 창고를 열어서 거기에 있던 금품이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며칠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일종의 민관 통치였겠네요. 뭔가 좀 다른 세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존의 그 관료 중심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나 평등, 즉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려 했던 시도였던 거죠. 관할을 정확하고 재물을 분배하고 잠시나마 동학의 이상에 기반한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봉기를 전국 최초로 성공한 동학혁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목표의식이나 조직력, 그리고 아주 짧지만 성공했던 그 통치 경험 자체예요. 비록 뭐 경론 끝에 결국 자진해산하고 후회를 도모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역시 그 대가는 너무 컸군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봉기가 진압되는 과정에서 90명 이상이 사망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고초를 겪었습니다. 90명이 넘게요? 네. 특히 대원군 정권이 아주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영해를 포항해서 동해안 일대의 동학 조직은 거의 와해되다시피 합니다. 정말 큰 상처를 남긴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본 1871년 영해봉기는 이게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동학 지도부의 계획과 지원 아래 이루어진 명백한 동학혁명이었다. 이런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짧지만 장렬했던 민권 통치의 경험은 이후에 있을 1894년 동학 농민혁명과는 또 다른 결을 보여주는 어쩌면 인간 존엄과 초기 민주주의를 향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고 큰 희생을 치렀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871년 영해에서의 이 쓰라린 경험, 그러니까 짧은 성공과 그 뒤에 이어진 혹독한 탄압이 한 20여 년 후에 전국을 뒤흔들게 될 동학 농민혁명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아, 그 연결고리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그들의 시도는 비록 좌절됐지만 그들이 외쳤던 인간 존엄의 메시지는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